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이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대 공무원 그리고 송아지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선동과 일동 출신 이경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 거주제 도입의 필요성과 동청사 신축에 따른 건축 기준 및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 거주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요즘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어르신들이 사망하고 수입 혹은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 중 하나는 노인 문제입니다. 노인의 3대 문제는 빈곤과 질병, 고독인데 오늘날처럼 수명이 연장되어 가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의 상황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래 국민 소득이 향상, 의학의 발달, 보건 위생의 개선 등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이와 같은 노인 인구의 증가 외에도 도시의 핵가족화, 인명성 및 실업 등으로 노인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노인 부양의 책임이 가족과 자녀, 특히 장남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노인 가족과 함께 공부해 왔으나 도시화는 핵가족화로 말미암아 노인 부양은 심각한 위기에 맞게 되었습니다. 고독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고독사의 상당수는 독거노인이라는 것입니다. 고독사는 문자 그대로 서로 외롭게 지켜보는 일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외롭게 죽어가도 아무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현재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125만 2천 명으로 전체 노인의 20.4%로 나타났고 독거노인 중 고독사 위험군으로 30만 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전年인구 추계에 의하면 독거노인은 2020년 174만 5천 명, 2035년에는 343만 명으로 빠르게 급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핵가족이 일성화되고 부모를 찾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질수록 독거노인은 증가할 전망입니다. 고령의 주로 독거노인과 극빈노인들의 죽음에서 나타나는 고독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독거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7월 기준으로 전주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만 144명이며 이 중 실제 독거노인은 8,67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는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가정방문과 안전을 확인하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와 장기 요양보험, 재가 노인복지, 노노케어 사업, 도시락 배달 및 무료 경로식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독거노인 상당수가 자녀가 있지만 보호받지 못해 차가운 쪽방에서 노령연금 월 96,800원 이하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생활고와 외로움에 시달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 1,512명의 경우 노인 돌봄이들이 주 1회 방문과 전화로 주 2회 안전을 확인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전국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노인생활 실태조사와 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독거노인에게는 향후 거주하고 싶은 공간으로 노인 요양시설 다음으로 지역에 가장 가까운 경로당을 주된 거주 공간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당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여 공동취사가 가능한 소규모 공동생활 가족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지난 2007년부터 전남 의령구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도입한 이래 지난 6년간 고독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독거노인들의 만족도 역시 상당히 높아 올해 50가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공동거주제를 시행함으로써 노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며 독거노인의 효율적인 안전망 구축과 실질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의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마을의 빈집이나 경로당, 마을 비관을 공동거주지로 도입하여 성공한 사례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복지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타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 구속사를 예방할 수 있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도입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데 노인 친화도시를 경주하시는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동 중자치센터 신축 계획과 동청사 신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중자치센터는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동주민센터에 설치한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삼동의 경우 인구수는 약 38,000명으로 덕진구 일부 순위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현재 전주시 33개 행정동 중에서 유일하게 동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인삼동 주민센터는 2002년도에 전주시 평생학습센터에 입주하여 1층 한편에 60평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주시 33개 행정동 중에서 가장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비해 절반 수준의 가장 비좁은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인원 18명의 근무공간조차 형편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민원인용 컴퓨터 설치, 휴대공간 등 민원 편의시설을 생각도 못하는 실정으로 직원 및 지역 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60평이라는 비좁은 행정업무 공간 외에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및 각 자생단체들이 주로 음식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운영하는 5개 프로그램 중에서 노래교실 프로그램 1개만 평생학습센터 2층 강당을 사용할 뿐 나머지 4개 프로그램은 불행하게도 지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지하 공간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나 시설이 타국에 비해 형편없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 서류를 발급받고자 방문하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차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동장치 행사 시에도 평생학습센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동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주민의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의 순기능을 위하여 인삼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7년간 청사 신축 현황을 살펴보면 청사 신축에 따른 건축물 내부 현황이나 건축 규모, 건축 비용, 건축 시설 등 일정한 기준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건축물 내부 현황의 경우에 송천 이동청사는 11년 경과 후에 신축한 반면 조천동 청사는 27년 경과 후에 신축하였습니다. 건축 규모의 경우에 인후이동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162제곱미터 352평으로 신축한 반면에 효자 사동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991제곱미터 603평으로 신축하였기에 건축 규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축 예산의 경우 송천 이동은 20억이지만
조천 등은 약 35억 예산이 수여되었습니다. 입주 시설의 경우 일부 동은 작은 도서관 또는 문화예술이 시설된 곳과 없는 동으로 나뉘어져 있고, 동산 등의 경우는 96억 예산으로 북부권 북한문화센터로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의 형태로 2014년도에 개관 예정으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첨단 신축에 따른 건축물 내부 연한이나 건축 규모, 건축 비용, 입주 시설 등 종합적인 신축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20년 이상 된 동청사는 효자 2동, 완산동, 금남동, 서사동, 탈곡동 순으로 지역에서 신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후 20년 이상 된 해당 동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신축 의견이 있는가, 첨단 신축에 따른 점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기에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로 지원 및 문화예술을 위한 청소년 북한문화센터 건립을 촉구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와 비행이 전국 곳곳에서 종종 발생되어 왔고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는 우리는 보았습니다. 수능시험을 정해 대학 입시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난 정신적 해이로 인한 행동이 끝내는 탈선과 비행, 더 나아가서는 범죄 행동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학원, 교육과 등지에서 청소년들의 폭력행위와 입시 해방관에서의 과도한 음주와 흡연행위, 청소년 성부 매매 등 총기문란 행위, 청소년 가출 등의 수능시험 이후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청소년들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가장 활기차고 건강한 육체를 지니고 있는 감정적 폭풍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발달 과정 등에 야기되는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로 인한 심리적으로 불안, 초조, 좌절, 갈등 및 정체감으로 인한 혼미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성향이 있으며 겪어나는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의 주 원인으로는 산업화, 도시화, 가치운동, 비인간화, 경제치산주의, 정치적 혼란 등 거시적인 사회구조 문제와 함께 가정교육 기능의 약화,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 퇴폐적인 성인문화와 사회환경 등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유혈 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의 수련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소년 활동지원법 제11조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수련관을 한 개도 이상 설치 운영해야 하고 문면 등에서는 청소년 문화예술을 한 개도 이상 설치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청소년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문화예술 내복과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자유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 8곳으로 특성별로 다양한 문화활동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주시 15만여 명의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진로 탐색 및 다양한 직업 체험의 프로그램과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꿈을 만들어갑니다. 또한 10대 후반이 되면 자립의 시기가 옵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집에서 인터넷, 휴대폰으로 살면서 어떤 일에는 마음뭉치기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삶의 주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며 꿈을 만드는 걸 도와줘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스스로 꿈을 찾고 진로를 설계하여 자신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직업적 적성에 대한 인식을 돕고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코칭하며 직업세계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과 직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 5일 수업제 시행 등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 탐색 및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주 5일 수업 등 교육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 정체성의 다양화에 따른 지역사회에 거점을 두고 있는 청소년 소년시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중장기적인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실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